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 장성호의 정치업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예, 오늘도 TV 자율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그리고 또 댓글 달아주면 더 좋죠? 그렇죠. 네. 네. 참여해 주시는 게 결국 정치업 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그 동참이랄까? 네. 그러니까 그런 요즘은 SNS 시대가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네. 댓글도 많이 달고 네, 네. 우리가 댓글에 와서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반영해서 방송을 또 알차게 그렇게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대학생 600여 명이 국회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가 메이저 언론에는 하나도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기사가 나오지 않고 블로그에 이 기사 업로드한 거,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기자회견할 때 영상으로 찍힌 유튜브 영상 그것만 업로드가 돼 있던데요. 이거 자체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이 쓰고 싶은 것만 쓰고 쓰기 싫은 거, 자기들 불리한 거 안 쓰는 거죠.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재판 문제, 민주당의 폭주, 공수처에 수사권도 없으면서 수사를 하고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했던 것, 그 만행, 언론 보도의 불공정성, 뭐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했어요. 특이한 게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거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시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 저도 윤상현 의원과 함께 각 서울 지역 각 대학생 대표들이 모여서 기자회견하는 현장에 제가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메이저 언론들은 아무 데도 오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그리고 유튜브 몇 명 이렇게 와서 해서 보도도 자기들끼리 하고 하지만 이 유튜브를 메이저 레거시 언론들이 상당히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030 청년들, 대학생들 특히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저렇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미래의 어떤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의 후세들이 저렇게 지금 제대로 된 그런 것을 맥을 짚고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것이 합법적이었고 특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우리를 친중 정권한테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메이저 언론에서는 저런 것을 안 받아 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저도 거기서 2-3시간 동안 대학생들과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또 의원회관 와서 간담회도 같이 해봤는데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청년들이 살아야 될 미래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내가 듣고 그 현장에서 서로 대담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만 잘하면 된다. 아니 근데 어른들이 잘해야죠. 네. 제가 그럼 얼마 전에 수원대입니까? 수원대 같은 경우는 탄핵 찬성 집회 처음에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 찬성을 하는 집회를 할 때는 그 총장이 김동연 지사잖아요. 네. 김동연 지사하고 학생들하고 간담회까지 해가면서 탄핵 찬성 집회를 했는데 탄핵 반대 집회한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의 그런 행사 같은 거 하지 말아라고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깨어 있으면 뭐해요? 이게 기성세대들이 지금 그걸 자꾸 억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상하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하탑, 대학이라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연구, 공부 이런 개념이라는 것은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하고 그리고 액션,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된 것이 상하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막는 것은 과거에 우리 70년대, 80년대 했던 비상계엄 사태 때 완전히 언론을 장악했던 그런 시대랑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도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통령의 이런 국정의 난맥성을 발목 잡는 민주당과 탄핵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 그리고 대국민 여러 가지 계몽 이런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대학에서 저렇게 막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말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그 조목조목 짚었더라고요. 조목조목 이런 내용들. 특히나 저는 언론 보도가 불공정하다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이분들도 보는 거죠. 내가 들은 얘기가 왜 기존 언론에는 안 나오고 유튜브에 가야만 보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언론을 믿을 수 있나? 뭐 이런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조선일보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오락가락 아닙니까? 오락가락, 아직까지는 오락가락인데 네. 그래도 다른 언론 뭐 MBC 뭐 이런 데보다는 오락가락에서 약간은 조금 이제 바뀌는 그런 논조가 있는 것이 이러면 우리가 죽겠다. 결국은 그 구독자 그리고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끊어버리면 설당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구독자들의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신문사이기 때문에 신문사주들이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네. 밑에 어떤 그 편향된 그런 기자들에 의해서 기사가 게이트키핑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올바르게 이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특히 대학에 있는 학생들 2030들이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서울대 학생들도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보수 농객이라고 자처하는 정규재 씨 최근에 이재명과 유튜브 회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가 막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을 굉장히 빨리 하면서도 군더더기가 없어 대선 토론에 나가면 어떤 후보도 감당 못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부럽습니다. 네. 저렇게 말을 바꾸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바꾸죠? 그리고 평생 그 본인의 소신이라든가 그리고 그동안에 비판한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거의 이거 추앙이에요. 제가 볼 때. 그야말로 말하고자 하는 의지가 풍만해서 뻗쳐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 사람 지금 정치에 완전히 물이 올랐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주어지는 문제를 순간적으로 점검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긴장을 유지하는 수준이 상당히 깊이가 있었다. 팽팽한 사고가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아니 지금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입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괴라고 입에 달고 있잖아요. 이재명 그야말로 자범이에요. 자범. 그러니까요. 국가를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원인이 뭐예요? 이재명이 민주당이에요. 정말 진짜 그 수괴의 정점에 있는 사람하고 대담을 하고는 보수 농객 앞으로 정규재 씨 앞에는 보수 농객이라는 단어 전 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정규재 씨가 보수 농객이었어요? 아니 그렇다네요. 저는 뭐 오늘 좀 처음 듣는데 아니 저는 완전히 자유민주당으로 2021년도에 부산시장 보궐선거할 때 그 오거돈 시장 네.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 있잖아요. 네. 그때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었어요. 네. 자유민주당 후보로. 몇 프로 얻었게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1.06% 얻었어요. 1.06%. 1.06%도 상당히 자기는 많이... 아마 근데 굉장히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같이 이렇게 한국 경제에 오래 주필로 있고 뭐 그 펜앤마이크의 그 사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주필이지 않습니까? 네, 네. 유튜브 오래 활동하고 뭐 보수에서 그 성 굵게 굵직굵직한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얘기를 해온 사람인데 2%는커녕 1.06% 받아서 충격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정치 감각이에요. 그 정도 정치 감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정말 제가 보수 참칭 정규재 뭐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필 요새 이상한 분들 많아요. 이재명 어청가를 저렇게 부른다는 것은 그래 최근에 뭐 중도 우파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 속는 건지 거기에 나팔수 역할을 하는 건지 중도 우파로 이재명이 간다고 해서 보수 농객으로서 환영하는 건가요? 네, 환영을 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해서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속내를 밝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수에서는 저런 어떤 보수 참칭한 저런 평론가들 필요 없습니다. 진보 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좋고, 최근에 또 다른 보수 패널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 이제 애국 시민들은 저런 분들 먼저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본인의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저런 분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뭐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뭐 하필이면 이제서야 이분의 이런 장점을 정규제에 줄 필요는 아셨을까요? 그것도 참 의아하네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참 뭐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조갑제, 뭐 조선일보 네. 전 논설위원이시죠. 그리고 또 김진 씨, 네. 중앙일보 논설위원 했나요? 네. 그분 어떠신데요? 아니 그 YTN 뭐 가끔 제가 들어보면 네. 김진 씨, 조갑재 씨야 뭐 항상 뭐 대통령 탄핵은 당연하다, 네. 인용은 당연하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걸 뭐 수없이 많이 지금 언론 보도가 돼 있었던 것 같고, 김진 전 중앙일보에서는 상당히 뭐 저는 옛날부터 속 시원하고 중앙일보 할 때 그리고 나서 보수 농객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은 당연히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애국 시민들이 헌재에 나와서 밤 새워서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여의도에서 전국적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저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분들이 방송이라든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는 것은 네.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해악질을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얼마나 웃기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소위 말해 정말 정치인으로서 지금 물이 올랐다. 뭐 네. 사력 있고 뭐 토론을 하면 제일 잘할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해놓으니까 또 뭐 JTBC를 비롯해서 저쪽 좌파 언론에서는 MBC 뭐 이재명 정규제 토론이 남긴 것 이래가지고 또 기사를 막 양산해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600명의 서울대생들이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기자회견 한 거는 단 한 줄도 실지 않으면서 보수 농객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정규재 씨가 이재명을 추앙하는 내용은 이렇게 득달같이 기사화해서 자기들이 인터뷰한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돼서 돌아오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26일 날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네. 그렇게 해도 이재명 대표를 또 정규재 씨는 추앙을 할까요? 그때도? 그때 되면 또 돌아올까요? 아니요. 26일 날은 어차피 항소심이고 네.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될 것이고, 대통령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최악의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할까요? 평가를 하겠죠. 그러나 이미 그때는 사태가 끝난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예. 탄핵 선고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 탄핵 인용, 이제 문영배 헌법소장 입장에서는 탄핵 인용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고기일을 못 잡고 계속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또 뭐 동시에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이번 주에 선고하면은 각하, 다음 주에 하면은 기각될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예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 8명의 판사들이 치열하게, 특히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나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시잖아요. 예. 치열하게 지금 법리로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만약에 인용이 됐으면 지난주에 14일 날 이미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끝났어요. 네. 근데 인용이 아니고 내부 평의를 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편결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의는 지금 주심이 정영식 재판관이지 않습니까? 네. 정영식 재판관은
이것은 각하다. 이건 자격이 안 된다. 어떻게 내란죄가 아닌 걸 국회에서 올라와서 다시 재의결도 하지 않은 걸 우리가 내란이라고 해서 탄핵을 하냐. 이것은 적법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하할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각하해야죠. 그렇게 네. 주장하고 있는 반면 문영배 헌재 소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인용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4대 4나 이렇게 비슷하게 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면 만약에 5대 3으로 갔을 때 한 명 설득해가지고 6대 2로 해서 지난주에 이미 탄핵은 인용 이렇게 결정이 됐을 텐데 네.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아마 혹시 민주당에서 이런 걸 누가 혹시 어떤 정보를 혹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에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요. 근데 뭐 이렇게 비밀이라고 하지만 예, 내부의 얘기들이 이렇게 막 지금 흘러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의 네. 저런 모습을 보면 지금 뭐 벌써 며칠 전부터 매일 4시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또 단식 들어갔죠. 저기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국회에 출발해서 헌재까지 합류해가지고 광화문까지 합류해서 거기서 또 시위하고 날 새서 하죠.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이 무슨 정보를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심상치가 않다. 각하될 것 같다. 그러니까 헌재를 막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압박을 이유가 마지막 해서 최소한도로 압박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뭐 대선 행위라든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것은 이미 물 건너가는 건 아닙니까?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저런 모습과 헌재에서 지금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못하고 평의만 계속하고 있다는 건 오늘 이 시점까지 평의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또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헌재에서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못할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애국 시민들은 더 단결해서 마지막에 힘을 냈으면 좋겠다. 네, 네. 결국에는 지금 정말 국민의 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4월 18일까지 선고를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문영배, 이미선 이제 임기가 만료되면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 줄고 이 경우에 탄핵 심판 자체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대통령은 계속 탄핵 소추 상태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즉 민주당이 원하는 식물 대통령 만들기 전략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제 퇴임해서 나가고 그러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간다면 6명이면 이것은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의결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7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임명하지 않는 마은혁을 혹시 임명을 해서 네. 할 수도 있어요. 네. 7명이니까. 7명. 그렇게 되면 7명으로 또 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7명 돼서 또 대통령이 또 2명을 임명해서 9명을 채우게 되면 민주당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고. 그 인사청문회하고 또 시간이 인사청문회 얼마나 하면 길어지겠어요. 시간 한 달 걸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국가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빨리라고 했네요. 빨리 이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국민적 혼란을 빨리 잠재우고 이제 국정을 정상화시켜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랑. 네. 그렇기 그렇죠. 위해서는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각하나 기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 심판을 조기에 결론 내릴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선고 날짜가 정해졌어야 된다. 헌재가 의도적으로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개입이 의심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정치적 개입 이런 거 신경을 써서는 안 될 때입니다. 국가의 미래, 국가가 하루빨리 안정화되는 거 이걸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걱정을 해야죠. 지금 보면요.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대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엊그저께 우왕좌왕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 여야가 서로 니 탓, 내 탓, 니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뭐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뭐 이유는 뻔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가지고 이 모양이 된 것이다. 야당은 내란 때문에 국가가 이 모양이니 한미 동맹까지 흔들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란 속의 윤을 꼭 파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서로 내 탓, 니 탓 하고 있거든요. 이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무정부 상태처럼 만들어놓은 의회에서 폭거로 만들어놓은 민주당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이 민간 국가라는 것은 SCL입니다. 네.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민간 국가라는 리스트에 올린 것이 지난 1월이에요. 2개월 전. 네. 근데 그거 몰랐다는 거죠. 1월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한독수 권한대행이 탄핵을 시킨 거예요. 네.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미 외교력, 교섭력을 어디서 무력화시켰을까요? 퀴즈. 한독수를 탄핵함으로써 네. 대미 외교력과 교섭력을 무력화시킨 세력이 누구예요? 민주당이죠. 민주당이죠. 네. 민주당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에도 못 갔잖아요. 아무도. 취임식뿐만 아니고 뭐 나라를 엉망으로 지금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뭐 이것이 무슨 핵무장론, 우리가 주장하는 핵무장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작년 1월 달에 이것을 리스트에 올린 것은 작년 이미 12월, 11월부터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이거 자료를 수집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가장 미국에서 신경 쓰는 것이 뭐냐면 중국으로 민감한 첨단 기술 이전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유출될 수 한국을 있다고. 예. 기타 지정 국가입니다. 최하위에 기타 지정 국가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돼 있고 그 위에 위험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그 위에 아주 테러 지원 국가라고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북한, 시리아, 이란. 아주 여기 도발을 잘하는 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결국은 만약에 민간 국가가 되면은 우리 한국의 위상에 커다란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미국 정부가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 협력이 우리한테 이제 안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국익을 최우선해서 외교를 복원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 리스트가 확정되는 것이 언제냐면 4월 15일이에요. 그러면 4월 15일 민간 국가 리스트가 발효 전에 이것을 시정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지금 외교 대응력을 전방위로 지금 가동을 시켜가지고 미국을 설득을 해야죠. 걱정 안 미국을 해도 설득하려면 된다. 누가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복귀하면 가장 좋고 대통령이 해야 아니면 한독수 총리도 해야죠. 빨리 기각시켜서 헌재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중대한 이런 한국 위상을 타격할 수 있는 특히 이 민간 국가라는 것은 첨단 기술이죠. 첨단 기술을 만약에 우리가 이 시기에서 이것을 놓친다면 상당히 지금 외교적인 리스크가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빨리 회복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을 철회해라. 아니면 헌재에서 기각해라. 그것을 빨리 하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화돼서 4월 15일 전에 이것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다. 그래서 정치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죠. 이게 적어도 대통령을 빨리 복귀시키든지 대통령 복귀가 좀 지연될 것 같으면은 일단 한덕수 총리라도 복귀를 시켜놓고 우리가 뭐 안에서 싸우고 찢고 뽑고 싸우더라도 일단 대외적인 활동, 외교 활동, 이거는 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특히나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너무나 변화가 많잖아요. 관세 폭탄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뭐
뭐 철강이라든지 반도체 수출을 전부 지금 비상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뭐 조선 수출 이런 것들도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녹록치가 않잖아요. 미국에 이전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에서 생산해야 관세 없이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니 뭐 한국 뭐 민노총도 머리 아프고 국내 정세도 엉망이고 뭐 내란이라 뭐 내란이니 뭐 탄핵이니 해가지고 그렇죠. 주가가 그냥 올랐다 내렸다 하고 아 그냥 한국에서 사업 못하겠어 손 틀고 그냥 미국으로 다 가면 어떡할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미동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북한에 핵이 있고, 그리고 북중러라고 상당히 이제 경고하게 됐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친중적인 색채가 민주당이 강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것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적신호가 이 SCL 민간 국가의 리스트에 우리가 올라간 거고, 네. 여기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한덕수 총리가 왜 복귀됐냐. 하버드대 출신이고 네. 주미대사를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미국 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잘 아는 물론 조태일 외교부 장관이 있지만 네. 이번에 외교부가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태일 미국은- 장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보면. 그래서 빨리 근데 이번 주에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한덕수 총리 돌아오지 않을까요? 목요일쯤에 예. 저희가 그러면 그걸 한번 아니면 대통령과 예측과 기원을 해보죠. 예, 대통령과 일단 동시에.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가 총리의 복귀를 예. 저희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